어느새 또 한 달이 됐네요. 날씨가 많이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죠. 밖에 보면 어떤 데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형형색색의 전구들이 겨울을 말해주는 것 같으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인성에 네.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전문가 선생님, 길라잡이 선생님, 고전의 선생님을 모시고 마지막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이 늘 부족하니까 네. 그냥 우리 인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네.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공부해 오시느라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런 걸 공부해야 되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끈기 있는 사람이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 온 내용을 보면 5가지 오행이 있고 네. 목화, 토, 금, 수 네. 이거를 10가지의 그 성향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십성이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 정제와 편제, 정관과 평관 여기까지 했고 네. 오늘은 정인과 편관에 대한 편인. 공부를 네. 할 예정인데요. 다른 것들은 하나씩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인과 편인은 서로 비교해야 될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비교 설명을 하고 네. 나중에 궁성별로 자리에 따라서 어떤 설명을 하느냐 그 부분만 나중에 나눠서 네.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이 인이라는 게 도장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인성인데 네.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나뉘어 있는 거죠. 편인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 정자는 바를 정자를 네. 써서 바른 도장 네. 인이라는 거는 도장인자를 써요.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도장인자를 써서 바른 도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어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편인은 치우칠 편자를 써서 치우친 도장이다. 그러면 치우친 도장이라는 거는 약간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장을 찍는데 대출을 껴야만 내가 이 도장을 찍을 수 있다든가. 집을 사는데 집을 예를 살 들면 때. 요즘같이 대출 이자가 비싼데 그렇죠. 그리고 약간 문서적으로
편치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인과 편인을 비교 설명을 일단 하고 세부적으로 네네.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정인은 네. 이 인성이 이 정인과 편인을 합해서 우리가 인성이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도장 인자를 쓰지만 네네. 정인의 인이나 편인의 인이나 같은 도장 인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도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 제일 최우선적으로 공부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노년기에 네. 이 인성이 네. 정인이든 편인이든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책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아. 그리고 도장을 찍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류에다 도장 찍죠? 네네. 그러니까 문서도 돼요. 문서에 네.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 그게 내 거라는 게 법적으로 공증받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도 되고 그 다음에 승진도 돼요. 승진? 예. 그리고 합격도 돼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시험을 본다든가 승진 시험이든 진학 시험이든 그랬을 때 이 인성의 글자를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유리하고 운에서 그런 그 인성의 글자가 들어오면은 그 승진과 합격에 운이 팔랑팔랑거리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인성은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 예. 왜 생각이 많은 거죠? 왜 생각을 할까요? 독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얘한테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아,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인성은 생각을 해서 얘한테 생을 해주니까 얘가 그걸 받으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 힘을 입어서 식상이라는 거는 일하거나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표현하는 그런 활동 영역이라고 했어요. 먹는 것도 되고 그래서 연결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 예, 생각이 많고 네. 아 이건 참아야겠네 하는 참을성도 돼요. 참을성. 자, 그러면 이 인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정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저는 편인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월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월지에 있는 거는 다른 거에 두 배의 힘을 발휘한다고. 예, 자기의 삶의 그 가장 큰 영향권 내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월지예요. 저 공부 잘했네. 월지인데 네. 이 월지에 저는 편인을 깔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인을 깔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편인과 정인의 차이를 우리가 참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계속 바뀌는 해마다 들어오는 글자가 바뀌지만 내 사주 8글자는 가만히 있지만 들어오는 글자와 합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죠. 잘못 해석하면은 꽝이니까. 그래서 편인과 정인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정인이든 편인이든 공부의 의미가 있고 문서의 의미가 있고 도장의 의미가 있고 참을성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엄마도 돼요. 모친. 모친, 예. 네, 모친도 육친으로 됩니다. 따지면 모친이라면서요. 근데 이것도 모는 뭔데 새엄마 같은 모친이에요. 편인이. 네. 아, 우리가 새엄마 그러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새엄마라도 좋은 새엄마 있는데. 있죠. 친엄마도 아닌 엄마 있고. 새엄마 같은 같은. 모친이야. 요즘 그 인기 좋은 드라마에 보면 예. 그 김혜수하고 데뷔하고 중전하고가 아주 많이 비교가 그렇죠. 되네요. 저도 그거 열심히 예, 보고 예. 있는데, 근데 이 새엄마 같다는 게 꼭 새엄마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엄마가 두 아이에게 젖을 줘야 돼요. 그러면 두 아이가 동시에 울어요. 그러면 내 아이한테 먼저 손이 가겠죠. 둘 다 배가 고파서 내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아이한테 이렇게 안고 품고서는 젖을 먹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품어요. 그러면 먼저 먹은 아이는 정인을 갖고 있는 애고, 두 번째 안겨서 젖을 먹으려고 하는 애는 편인을 갖고 있는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먹이다 보니까 젖이 바닥이 났네? 어머. 그러면 어떻게 분유 타줘야지. 네. 분유 타가지고 젖병에다 물려서 걔를 먹여요. 그러면은 엄마 젖을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은 아기와 먹다가 끊겨서 분유 타서 먹은 아이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간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근데 그런 마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어쨌든 받을 복이에요. 젖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받는 복의 품질이 또 정과 편으로 나뉘는구나. 받을 복이고 윗사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정인이든 편인이든 좋은 거네요. 네, 좋은데 그 질의 차이가 그렇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것은 언제든 내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배부르게 나를 먹여주는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야. 아하. 꼬이지가 않아요. 오. 근데 얘는 먹을 기회가 왔을 때 전에처럼 또 그럴 또 때 기간이 나는구나.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먹을 수 있을 때 배 터지게 먹어놔야 돼. 어허. 배고플 때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오,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얘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긍정적이니까 급할 게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얘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부정적인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되니 얘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어떤 급해요. 그러겠네요. 급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요. 그럼 실수가 많잖아. 실수가 따르죠.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만 짚고 넘어가고 아유, 그것만 갖고도 크게 뭐가 좀 획이 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차이가 예, 있죠. 예. 그래서 정인이나 편인이나 뭐 뭉쳤다는 얘긴가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런 성격이 형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성장하면서도. 그러니까 삐뚤음해요. 편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떨어지는구나. 때문에 이것도 오늘 저녁은 나 굶는 거 아니야? 불쌍해라. 가엾죠. 딱하네. 자, 그래서 네. 이런 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주에서 이 식신과 상관을 이 기운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정제와 편제의 기운이 많은 사람도 그쵸. 있고 어떤 사람은 정관과 편관이 많은 사람도 있고 비겁이 많은 사람, 인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성이 많은 사람은 받는 게 많잖아요. 네. 내가 만일에 기토인데 네. 기토의 인성은 뭐죠? 토의 인성이 저기 예. 화잖아요. 예. 자, 화생토. 예. 바로 안 나오네요.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자, 그래서 내가 기토일간인데 네. 인성이 이거는 음의 일간이고 양의 일간. 양의 인성이니까 네. 이거는 정인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양의 네. 인성이니까 이것도 정인이야. 위아래로 정인이네. 그리고 이거는 편인이 되겠죠. 네. 자, 이 사람은 인성이 많은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저기 일지와 일지는 이 월지는 네. 다른 글자에 두세 네. 배의 힘이 있다 그렇다면서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 둘, 셋, 네. 네 개 정도가 네. 있다면은 8글자에서 50%가 인성이면은 거죠. 많은 거죠.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봤잖아요. 화생토, 네. 화생토. 엄청 받을 복이 넘치네. 너무 많아. 태가불급. 너무 너무 많은 게 안 좋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서 아직 배가 안 고픈데도 자꾸 먹여. 시간 됐다고 빨리 더 먹으래. 먹으래. 아. 나는 안 먹고 싶은데 애가 배고프면 먹을 걸 찾을 때 그치, 주면은 그치. 맛있게 먹는단 말이죠. 근데 미리 주는 거야. 알아서 척척 어려운 문제 있으면 척척 풀어줘요. 누가? 엄마가. 내가 아기 때는 먹는 문제, 뭐 옷 갈아입는 문제 이거겠지만 아이가 성장을 그렇죠. 하면은 그 아이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될 그 스스로 뿌리 내려야 될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 기회가 안 와. 내가 할 엄마 입장에서 아유 네가 뭘 해 이게 해줄게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 그렇구나. 상당히 인성이 많은 사람은 그럴 의존적인 것 사람이 같으네요. 된다. 의존적인 성향이 네. 높다. 그래서 게을러진다. 게을러진다. 요거를 젊은 엄마들이 꼭 맞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선생님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걷다가 넘어지더라도 무릎 안 대는 해줘도 이거는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거니까 해줘도 가서 일으켜주는 거는 그거는 아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네. 우리 세대도 할 수만 있으면 다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 희생했단 말이죠. 네. 어찌 보면 인성의 세대를 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큰 자식들이 요즘 이혼이 그냥 수도 없이 늘어나면서 또 우리가 또 힘들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주 정말 예. 아마 뒤통수 한 대 정신 땅 얻어맞은 것 같으네요. 앞으로도 네. 이 저는 인성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인성을 네네. 공부하면서 나를 다듬을 수 있었고 내가 행복할 수 있었고 내가 평화로워지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그 십성의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네. 10년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희생으로 발목 잡는 부모가 가장 무서운 부모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 예. 그게 인성과 연결이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름답고 훌륭한 거를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아름답고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받는 상대방은 부담스러워. 인성 과다가 예, 돼서 인성 과다죠. 홀로 서는 게 어려워지는. 예. 아, 정말 말씀대로 저도 큰 깨달음을 느끼겠는데요. 자,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 그러하니 음. 내가 그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혹시 본인이 인성이 많으신 분은 한번 좀 들여다보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어찌 보면 깨달음이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그런 면이 좀 있지라고 인정을 하시면 네. 문을 여신 거예요. 덜어내야 돼요. 인성이 많은 거는 덜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덜어내는지에 대한 거는 이 식상으로 덜어내면 돼요. 아, 받았으니까 주면 덜어내야 돼. 줘야 돼요. 어. 먹었으면 싸야 돼요. 예. 같은 논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덜어내는, 내 거를 덜어내는 그런 기운을 빼주는 걸 설계한다 그러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비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인성이 있어야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초년에 이게 우리의 초년기라 그랬어요. 네. 이 초년기에 인성이 있으면 공부 좀 했네 소리를 해요. 네. 그러거나 또는 우리가 10년씩 보는 대운이 있잖아요. 네. 대운에 인성이 들어오면. 이렇게 10년씩 보는 게 있는데, 여기가 뭐 2살, 12살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보통 이게 10년이지만 한 3개까지 10년, 20년, 30년 이게 인성이면 인성운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고 또 10년만 있는 그렇겠죠? 사람도 있고 그러면 국민학교 때까지는 기가 막히게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재성이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중학교 올라가서는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네. 못해서 못한 게 아니고 어허.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초년기에 인성이 있으면 공부 잘하네, 잘했겠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여기가 만일에 재성이다. 초년에 재성이 있어. 네. 부모가 머리 잘 써서 얘를 이렇게 리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재성은 재밌는 거, 이성적인 거에 더 눈이 가고 기운이 그쪽으로 흘러요. 이성적이라는 게 이성을 지킨다는 이성이 아니라 다른 이성. 그렇죠. 아. 내가 남자아이면 여자아이한테, 내가 여자면은 남자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재성은 대운에서 또 이렇게 재성이 들어올 때나 내가 초년기에 재성을 갖고 있거나 이런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이 재성은 공부를 가로막는 항마라고 해요. 학마. 항마. 아. 말 되네. 왜냐하면 재밌는 거에 자꾸 쏠리거든. 내가 정신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한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까지 닫지를 못해. 이런 아이한테는 이 재성을 유도하는 방법은 얘네들은 암기 잘하고 계산 정확하고 그리고 정리정돈 잘해요. 재성이 정리정돈 잘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애들은 장기적인 목표는 완전히 헛발질이에요. 아. 단기적인 목표로 아. 그 애써서 이룬 거에 대한 성과급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짧게. 짧게 한 달 정도라든가 한 학기 정도라든가 해서 네가 이걸 이루면 너는 굉장히 노력을 한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선물을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다. 이런 소통을 아이와 한다면은
단기적인 계획 목표는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단계별로 진행시키면 재성을 갖고 있거나 재성 운이 들어온 아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초년기에. 네. 자, 그렇군요. 비겁이 강한 애들은 네. 굉장히 그 뚝심도 있고, 비겁이 강하다는 건 내가 무토인데, 응? 진이 이렇게 네네. 있고, 응? 옆에 기토도 있고, 응?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 있는 걸 간여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비겁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게 아니라 비겁이 일단 있는 거지. 옆에 더 있고 그러면 더 많은 거고. 그치, 여기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네, 있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내 편이거든. 네. 왜냐하면 지지는 나에게, 지지의 토는 일간토인 나에게 뿌리가 되어주고, 얘는 겁지이긴 하지만 나로 하여금 경쟁심을 느끼게 하는, 투쟁하는 힘을 갖게 해주기 겁재는 때문에. 또 그런 역할도 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재물이 들어오면 재물을 확 뺏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뚝심이 있다 그럴까?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식상이 강한 사람.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이야. 네. 그러면 식상은 식상이 간목이면 식상이 화잖아요. 화죠. 네. 자, 이렇게 사화가 있고, 이렇게 정화가 있고, 이렇게 병화가 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도 식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쵸. 자, 이 식상이라는 거는 요거는 식신이 되겠고, 이거는 상관이 되겠고, 음양이 다르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식신이 되겠죠. 네. 이 식신이 강한 사람은 식상이라는 것은 일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표현에는 말과 글과 행동이 있겠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얘는 공부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목생화죠. 네. 화생토로 가기 위해서 내 말빨,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말이나 글이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잘 먹는다 그러면 더 잘 먹어요. 이게 먹는 것도 되거든요. 네. 식상이. 먹어서 너무 이쁘다 그러면은 어려서는 잘 먹어. 억지로라도 애가 먹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길을 열어서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식상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식상은 뭐가 있냐면은 식신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식신은. 근데 상관은 이거 저거 이거 다 짚어보고 해봅니다. 그리고 다 잘해요. 근데 이게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다. 그 중에 다 잘하면서 어느 한 분야가 난 이게 참 좋아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상이 강한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재성이 공부. 왜냐하면은 지금 인성의 가장 핵심이 엄마이기도 하지만은 공부라는,
특히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예. 아주 중요한. 일지나 일지월지가 막 이렇게 인성으로 있잖아요. 일지월지가 인성으로 있다. 네. 이 사람은 공부로 승부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공부지만은 정의는 네. 학문적인 학문이에요. 대중적인 학문이에요. 일반 학문. 일반 학문. 일반 학문이라 하면 뭐 국문학, 영문학, 정치사회, 뭐, 정치사회, 무슨 문화 뭐 이런 쪽이 되겠고 편의는 그러면 치우친 거네. 편의는 치우칠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치우쳤다는 거는 전 먹을 때도 제대로 대접 못 받은 베이비이기 때문에 생각도 살짝 부정적이고 살짝 틀어질 수도 있고 꼬아서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분야가 아니라 치우친 분야. 특별한 부분. 그렇죠. 뭐 BTS. 예, 치우친 특수 분야. 예를 들어 이런 명리학 같은 거. 학문은 학문인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학문 같은 거를 철학 분야도 그렇고. 철학이 대중학문으로 아직은 인정. 예, 아직은이죠. 그러니까 명리 이런 부분을 편인의 공부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월지에 있다, 월지에 편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힘을 언젠가는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후에 이거를 발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편인이 있다 그러셨죠? 네. 그러면 사실은 철학이나 명리학도 언젠가는 일반 대중학문이 될 가능성이 큰 건데. 그러기를 희망하는 거지만 아직은 제가 살아서는 그게 인정받는 학문으로 우뚝 서기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돼요. 자,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은데.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관성이 강한 사람인가요? 예. 자, 그래서 관성이 강한 사람은 어린 시절에는 학교가 관성이에요. 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가 관성 역할을 합니다. 네. 내가 목이면 네. 토국수 하잖아요. 네네. 아니 금금목 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이 관성인데 네. 이 금의 역할, 관성의 역할을 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가 가정에서 하고 학교를 가면은 부모 플러스 학교가 관성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얘는 주눅이 들죠. 집에서도 잔소리, 학교 가서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놓아주는 게 없어. 그래서 관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경금이다. 네. 그러면은 경금이면 금을 때리는 게 뭐예요? 화극금 하죠. 네네. 그럼 화가 관성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병, 정 있고 자 이렇게 있다. 네네. 그러면 관성이 많죠. 네. 평관, 정관, 평관.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많아요. 네. 그러면 얘는 계속 공격받는 그러네요. 거야. 화극금, 화극금, 화극금. 돌아서면 얻어맞고, 돌아서면 통제받고, 돌아서면은 옥죄고. 그러니까 이 경금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얘기만 들어도 힘드네. 힘들어. 네. 그래서 학교라는 게 뭘 배우러 가는 곳이긴 하지만 통제받고 제압받고 규제받고 하는 곳이잖아요. 왜 그렇게 규정이 많고 법도 많고 특히 학교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를 이때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얘는 그래도 순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가 꺾여서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걸어 다니는 건데 그렇게 고개 숙이고 힘없이 다니지 마라. 네가 이 과정을 이겨내야 이겨내면서 이게 가면 너의 빛나는 그런 내일을 네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겨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거야. 그런 순응할 수 있는 당위성 같은 것을 아이에게 심어주면 얘는 이겨냅니다. 아유,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래서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운에서 네. 운에서 인성이 들어온대요. 네. 인성이 많은데 인성이 또 들어오나? 그러면 네. 이거를 빼고요. 빼고 이제 인성으로 가야죠. 자, 네. 임수해 볼까요? 네. 자, 임수의 인성은 뭘까요? 금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금. 네. 이렇게 내가 인성이 있어. 네. 금생수해서 네. 이게 편인이 되겠죠? 네. 자, 편인이 있는데 이게 편인이 치우친 인성이라고 네, 네, 그랬잖아요. 네. 삐딱하다 그랬죠?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요. 네. 생각만. 맞아. 엄마가 이렇게 했고 어. 나 공부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잡혀? 어지럽네. 근데 운에서 인성이 인성이 들어와. 들어와요. 근데 이게 다행히 또 정인이네. 그럼 공부 좀 하겠네. 그러면 진짜 공부를 해야 돼. 나는 꼭 해내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이 생각만 하던 거를 반복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천간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요. 천간으로. 그렇지. 천간으로 들어왔을 때 생각이 생각하는 거야. 많고 행동으로 밑으로 들어오면 지지로 들어와. 지지로 이렇게 신이 들어왔어요. 네. 아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지는 현실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행동으로 공부하겠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공부합니다. 생각만 해오던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공부를 잘했어요. 네. 이제 딸 친구 엄마, 그러니까 같이 있는 엄마 얘기인데 지금 고3인데 3등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공부를 놨대요. 그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잘하던 애가. 그렇지. 아유, 그렇게 야, 되죠. 그런 게 이런 걸로 그렇죠. 반대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는 게 더 낫겠다. 그 엄마가 이런 대처법을 안다면 그 아이가 왜 공부를 놨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도 몰라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그러면 엄마가 이런 걸 공부하면은 대처법이 생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안 되면 우리 할머니라도 잘 알아뒀다가 예.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또 조언을 잘 안 듣죠 우리네들이. 그 또 이게 그것도 때가 있어. 사람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잘 맞는. 맞아. 잘 안 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꿀 같은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자, 그럼 뭐 인성이 강한 사람은 당연히 공부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인성이 많은데 천간에만 있으면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지지로 있는 사람이나 지지로 들어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공부를 할 때가 돼서 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인성이 공부다 보니까 예.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늘 시간이 다 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어차피 우리
정인 편의는 함께 하기로 예.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히려 좀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하고 예. 지금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로 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성 강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be continued 예. 계속해서 하면 되겠네요. 예, 요거 네. 한 가지만 네네. 할게요. 오늘 인성했잖아요. 네네. 인성 많은 사람은 의존적일 확률이 크다 높다 그랬죠. 그랬죠. 예. 의존적일 확률이 높다. 자, 네. 이 사람은 받는 거를 당연하게 예, 그럴 것 같아요. 받는 걸 당연히 여겨. 당연시해요. 얄미워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응. 그거는 이 사람은 응. 잘 베풀지 못해요. 그럴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은 베풀기가 어렵네. 베풀기가 어려운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 이유를. 근데 뺏기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식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인성이 많으면서 식상이 많은 사람. 아니 인성 말고. 많은 사람 있고 식상 많은 사람이 네네. 있어요. 이 식상 많은 사람은 식상은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내 기운을 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잘 나눕니다. 잘 베풀어요. 네. 그래서 사람 좋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는 게 아까 인성에서 네. 이렇게 받는 걸 당연히 하다 보니까 예. 남을 주는 게 뺏기는 것처럼 느낀다는 표현이 참 예. 재밌네요. 그러면 사실 뺏기는 거는 비겁인가? 그거로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겁제. 겁제. 그러니까 근데 비견은 네. 스스로 나누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뺏긴다는 느낌이 식상의 경우에는 뺏겨도 준다고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실제로는 뺏긴 건데, 내가 그런 거 끝까지 하고 주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식상이 되게 좋아 보이네. 식상이 그렇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렇겠죠. 그런 면도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인성이니까 인성은 내가 잘 베풀지 못하면서 살아왔나? 인성 많은 사람은 한번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는 그러네요. 그것이 굉장히 큰 보약이 된다. 그러니까 인성이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인성이 굉장히 받는 거라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에 예. 너무 과다하다 보면 그렇죠. 타인으로부터 예. 그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났냐면 어떤 분이 아이를 낳아서 너무 이쁘게 키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 기도를 했느냐 하면 우리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 그랬더니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베풀 줄을 모르더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랑을 주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너무 외로워지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내 기도가 틀렸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기도가 사랑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또 하느님이 들어주시니까 이 친구가 받기만 하던 친구가 사랑을 막 주니까 오히려 주위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얘기가 우리 지금 이 인성이라는 걸 놓고 보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인성이 좋은 거는 기가 막히게 좋지만 받을 복이니까 그러네요. 그거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베풀고 나눈다는 건 식상 기운을 쓰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 우리 인생이 좋니 나쁘니 팔자가 좋니 나쁘니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아는 만큼 보이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러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명령을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애가 인성이 많아서 좋아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인성이 많아서 좋긴 한데 그러면 현명한 지혜로운 엄마 입장에서는 이걸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를 잘 챙겨주는 뭐 세상에 제일 좋은 학문 같아. 뭐 편인이에요 정인 같은데. 근데 정인도 좋고 편인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대신에 이 편인은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이 순발력이 좋아요. 편인은
순간 대처. 네. 그래서 편인도 정인도 다 좋지만 장단점은 똑같이 다르게 품고 있다. 네. 그거를 알면 대처할 네. 수 있어서 배운 보람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이 화면 앞에 오실 때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나 혹은 뭐 우리 손녀, 손자, 손녀나 다 한번 인성이 어떻게 어느 정도 분포되어 네. 있는지 보시고 네. 이거를 좀 적용을 하신 다음에 다음에 인성을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2부의 마지막 날이 다음 달이거든요. 네. 예, 다음 달에 그걸 끝내고 나면 일단 아주 기초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3까지 끝나면은 네네. 각 하나하나의 뜻과 의미와 그런 성향 같은 거를 우리가 공부를 네. 했으니까 네네. 이제 그 다음에는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급, 중급 하면 이제 중급쯤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아닌가요? 초중급. 초중급?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요. 날씨 혹시 추워지시면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예방 접종도 하시고 저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